오늘 만나보실 모델,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차죠. 르노코리아의 SM6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필 트림입니다. SM6는 저희도 다양한 모델을 타봤었고, 특히 TC300 같은 경우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필 트림, 가성비를 추구한 필 트림을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승차가 없었기 때문인데, 마침 잠깐 시승차가 생겼다고 해서 급히 타게 됐는데, 자, 소재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SM6도 신경 쓴 흔적들을 보여주는 차 중에 하나죠. 자, 가성비 좋다는 SM6 필,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SM6입니다. 이제 출시된 지 시간이 지나 매우 익숙해진 모델인데요. 새로운 것은 없지만 필이라는 트림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상품성,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인데요. 르노코리아 대리점에서 소비자분들과 직접 만나는 영업사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모아 가격을 내린 것이 바로 필 트림인데요. LED 트림 구입자들이 선호했던 기능을 모아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 헤드램프, 풀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비롯해 다양한 것들이 갖춰져 있죠. 디자인은 익숙합니다. C자형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그릴 디자인도 좋죠. 스타일만큼은 르노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측면 디자인도 좋은데요. 대비 시기와 무난하게 지금도 디자인 경쟁력만큼은 충분하죠. 남발하지 않고 적당히 쓰인 크롬도 세련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휠은 17인치이며 타이어는 금호의 솔루스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뒷모습의 중심에는 길게 뻗은 테일램프가 있죠. LED 구성입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게 눈에 띄는데요. 태풍 엠블럼 안쪽에 보이는 하얀색 플라스틱, 뭘까요? 이게 컬러를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시승차는 독특하게 화이트 컬러를 선택했네요. 마치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바디 컬러랑 동일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범퍼 하단을 비롯해 마무리 자체는 잘 되어 있고요. 조립 품질도 무난했습니다. 가성비를 추구한 것이 필 트림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나 최고급형과 비교해도 큰 차이 나지 않는 구성을 보여주죠. 오토홀드,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운전석 파워 시트, 레인 센싱 와이퍼, 카드키,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7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 전자식 룸미러, 하이패스,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의 편의 장비가 모두 기본입니다. 계기판 중앙부는 디스플레이 타입이며 좌우측에 단순한 그래픽으로 온도와 연료 정보를 보여주는데 어색하지 않게 꾸몄고요. 스티어링 휠도 손에 잘 잡히고 재질감도 무난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다음과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세로형 7인치입니다. 요즘 트렌드로 볼 때 조금 작긴 하죠. 그래도 공조장치 조절부를 별도로 편성해 조작성을 키웠습니다. 시트는 무난한데요. 전동 조절식인 건 좋은데 쿠션의 앞부분만 올라가는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죠. 그래도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통풍과 히팅 기능을 넣었습니다. 수납 공간에 스마트폰을 넣었을 때 SM6라는 문구가 보이게 디자인했고요. 컵홀더에 조명을 넣은 것도 특징이죠. 뒷좌석 공간도 무난한데요. 중형 세단인 만큼 뒷좌석 송풍구도 갖춰져 있고요. 최신 차들의 실내가 점점 커지는 추세라 이것 자체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패밀리카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수준이죠. 트렁크를 볼까요? 오늘 보시는 모델은 LPG 버전인데 도넛 탱크 적재로 공간 활용성이 좋습니다. 물론 가솔린 모델 대비 살짝 위쪽으로 올라온 형태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간이죠.
저속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속 환경에 조금 유리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죠. 일단 가솔린은 아니지만 LPG, 사실 가솔린과 특성 자체는 같지만 토크 등 일부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된 파워트레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저속주행 그리고 가속을 해나갈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뭐 뒤에서 가속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변속기 CVT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저속에서 운행할 때 상당히 매끄럽게 반응을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임의적으로 스포트 모드로 세팅을 했어요. 또한 이제 변속기 특징이 이 7단으로 나눠서 기어비를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데, 나름대로 스텝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 이 자트코가 처음이었고, 그런 점들이 현재 SM6 파워트레인 변속기에도 이식되어 있는 만큼 이 세팅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뭐 자트코는 이 CVT 무단 변속기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차가 서고 그리고 가속해 나가는 과정, 시내 주행에서 오히려 다른 차보다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클리핑도 부드럽게, 너무 또 강하게 걸리는 차들이 좀 있긴 한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부드럽게 차가 나가는 걸 이제 클리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적당해서 주차를 할 때도 어느 정도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주차 기능도 지원을 해요. 과거에는 이런 기능을 쓰는 차들이 있었지만 이게 노하우 문제 때문에 계속 쓰는 브랜드들이 조금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급 차들에서 쓰는데 이 르노 자동차들의 특징이 우리가 볼 때는 시각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죠. 막 디스플레이도 이만한 거 여러 개 다는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뭐 매트릭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르노 차들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고급 브랜드, 뭐 현대차를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제네시스급에나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측면, 기술적 측면에 투자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자, 지금 속도를 쭉 올려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잠시 발진 가속 성능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사실 11초대였어요.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10.1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나서 조금 늘어지더라도 대부분 뭐 0.2초 정도 늘어나는 정도니까, 이 정도라면 저희가 리스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모델과 견줬을 때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속도를 지금 계속 올려가는 과정이죠. 지금 최고 속도 180km를 넘어섰는데, 오늘 살짝 측면으로 바람이 부는 상태인데 안정감이 좋은 편입니다. 예전보다는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져서 고속주행 안정감 자체는 예전 거 초기형이 약간 더 나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차감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감을 잡았기 때문에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중상, 사실상 이 정도면 사실 상급이거든요. 네, 그 정도에 위치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르노 차들이 원래 핸들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유럽 현지에서도 핸들링 좋은 차로 유명하고, 뭐 그런 특성 때문에 고성능, 전륜구동 기반의 고성능으로 갔을 때 메간 RS 트로피 같은 경우는 기록을 갖고 있는 차죠. 이제 뭐 국내 현대차도 느르부르크링에서 노하우를 쌓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시장, 그 서킷에서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르노 그리고 혼다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부터 보셨겠지만 최고 속도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고 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속도 기준 약 190km 정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것보다 확실히 그런 거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개발을 주도한 차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스티어링 휠 지금도 뭐 별 부가 조작 없이 지금 거의 1점 몇 킬로, 한 2km 가까이 달렸거든요. 네, 직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직진, 차가 직진한다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세팅을 못하면 계속적으로 보정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그러면 차를 팔기 힘들죠. 그래서 뭐 독일계 브랜드들도 그렇지만 이 기본 차의 기본기를 다듬는 브랜드에서는 이 직진성을 많이 강조해 나가죠. 최근에 제가 뭐 소나타를 비롯해서 K5 이 모델들도 타면서 직진성이 낮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직진성은 지금 르노 쪽이 월등하네요. 이제 뭐 차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세팅하는 또한 이제 이 제조사의 철학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가 어쨌든 현대기아인데 현대기아도 이런 점들은 좀 본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꼭 판매량이 많다고 차를 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자, SM6 초기 나왔을 때 다소 하드한 서스펜션으로 시장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구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서스펜션이 내주는 성능이거든요. 뭐 멀티링크다, WC 본이다. 근데 세팅을 잘못하면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브랜드에서도 뭐 이 유럽파 그런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세팅을 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그러는 것인데 초기 SM6가 나온 지 꽤 됐죠. 그리고 지금 사양은 컴플라이언스 튜닝, 뭐 쉽게 말하면 뭐 부식률을 뭐 바꾼다든지 그래서 승차감 쪽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규정 공기압만 보더라도 프론트 쪽이 32, 리어가 29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 특성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자, 지금처럼 퉁퉁퉁퉁하는 아까 제가 달렸던 연속된 요철로에서는 사실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국산 중형 세단으로서는 그래도 한 중상 정도의 능력인데 가장 지금 서스펜션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툭툭툭툭툭 치는 날카로운 진동에 대한 처리 능력이 매우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 승차감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어 서스펜션인데 이쪽이 확실히 부드러워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핸들링에도 영향을 좀 주게 됐거든요. 예전의 모델이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날카로움은 희석되었지만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감은 약간 더 살아나죠. 자, 이번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보도록 하죠. 타겟 속도는 시속 한 100km 정도고요. 자, 도달했으니까 해볼까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바디롤이 조금 커진 상황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번 연속에 체인지를 했었는데 여기서 균형이 좋지 못한 차는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휘청휘청 하면서 날아가거든요. ESP가 켜져 있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속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이번에는 슬라롬 환경인데요. 사실 사전 테스트를 저희가 먼저 진행하는데 그때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자, 후반에 가서는 타이어에 지금 그립이 좀 떨어졌어요. 연속된 스티어링 휠 조작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ESC가 거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촬영을 해나가는 과정,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사전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촬영을 하고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속도가 좀 높았거든요. 보통 시속 100km에서 하는데 110km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그리고 ESC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세팅이 잘 못된 차,
그래서 휘청휘청하는 차들은 계속적으로 차가 불안하니까 ESC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세팅이 좋은 차들은 어지간해서는 개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차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차이가 이제 그런 점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늘상 그렇지만 여기도 뭐 계기판도 보면 디스플레이 요만하게 들어가고 아쉬움이 있지만, 차를 장시간 타는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의 기본기가 중요해집니다. 뭐 시내에서 뭐 20분 30분 뭐 요 정도 타고 저속에서만 달린다면 그런 중요성이 뭐 강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속도로에 올라갔다 긴급한 상황에서 뭔가를 피해야 될 때, 그리고 장거리를 달리면서 안정적인 직진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차를 장시간 타는, 그래서 지금 오늘 만나는 모델이 LPG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택시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차량 자체가 나에게 운전 피로도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뭐 그분들이 무슨 엄청난 사운드 시스템에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화려한 게 들어가고 어차피 택시로 그런 차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이 장거리 뭐 혹은 이제 업무차로 뭐 저기 장거리를 다니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택시처럼 장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생각해 볼만 하겠네요. 지금 승차감 측면으로 봐도 동급 모델 중에 예전에는 K5가 제일 하드했는데 지금은 K5는 또 너무 풀어놔서 차가 좀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이 서스펜션 세팅은 지금 이 SM6 쪽이 더 낫거든요. 분명히 뭐 토션빔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시장 성향이든 아니면 세팅 방향이든, 그래서 이렇게 노는 멀티링크보다는 때로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토션빔 쪽이 더 낫다는 점을 얘기 드립니다. 물론 페이퍼 매니아들이 보시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세팅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세팅을 배우기 위해서 뭐 현대 같은 경우도 비험한 사자 뭐 독일 뭐 BMW 출신 왜 데려옵니까? BMW 이미 다 때려잡은지 알지만 실제로는 외국 엔지니어들을 계속 데려와서 개발할 때 그 노하우 개척을 위해서 그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잖아요. 그 본질적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르노 엔지니어들도 우리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차를 만드는 부분에서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자,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을 때 초기부터 후반까지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동거리 자체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르노 모델들이 대부분 이 타겟 목표로 하는, 개발때 목표로 하는 것들이 40m대 초반인데, 그래도 오늘 평균적으로 뭐 짧게는 39m에서 뭐 후반에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 늘어났는데, 요거는 사실 브레이크 자체보다는 타이어가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이어에 좀 스트레스를 가하다 보니까 후반에는 ESC 좀 개임량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뭐 그 점을 제외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뭐 나름대로 잘 셋업을 했네요. 자, 타이어는 금호의 TA31이라는 모델을 씁니다. 사실은 이제 중급 정도 아니면 이제 중하 정도 되는 타이어인데 이 차의 특성에 맞춰서 튜닝이 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급 타이어를 써주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필트림 자체가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면서 구성을 좋게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사치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SM6용으로 개발된 TA91 같은 타이어는 상당히 뭐 정숙성을 비롯해서 성능도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TA91 마제스틱 9보다 무게도 가볍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원가를 써서 만든 고급 타이어인데, 그런 것까지 써줄 수 있다면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핸들링 그리고 코너링 퍼포먼스를 갖춘 것이 SM6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계 영역에서 리어 쪽이 살짝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지지감이 좋아져서 그런 아쉬움도 없고요.
네, 오늘 만난 르노 삼성 SM6 LPG 버전인데 나름대로 좋은 구성,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TC300 모델을 좀 좋아하는데 가격적으로 보면 약간 비싼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도 뭐 메간 RS 엔진을 디튠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서 보편적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에 사실 TC300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타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료비에 대한 경쟁력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 LPG 버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가 진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이 도어 본배가 들어가면서 트렁크를 좀 쓸 수 있잖아요. 공항을 이용할 때 저도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탱크 때문에 캐리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느 경우에는 이제 안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서 택시로도 좀 유용하게 쓸 만한, 추천할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시각적으로 보면 부족함들이 있는데 그래도 만져보면 손에 잡히는 것들, 하여간 이 프랑스 감성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감성을 이해하면, 네, 매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르노 코리아 자동차, 이 브랜드명은 참 아직도 정이 안 돼요. 네, SM6 LPG 버전을 만나봤습니다. 가성비 좋은 필 트림이었고요.